이 원에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대보시면 뭐 여기도 찍히긴 하는데 가운데 십자선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자 다시 보세요. 살짝 갖다 대면 십자선이 이렇게 찍혀요. 자 여기도 살짝 갖다 대면 찍히죠. 이게 센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자 라인이나 서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라인 하신 다음에 이 테두리 부분에다 마우스를 살짝 가져가시면 센터가 보이시죠? 그러면 센터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센터 오스냅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시작점 클릭 되셨죠? 자 두 번째 점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습니다. 살짝 가져가면 여기가 찍혀요. 두 번째 점 클릭. 자 여기도 살짝 가져가면 바로 보이시죠? 클릭 하시고 클로즈 C 하시고 엔터 딱 누르시면 각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라인을 간단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각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원의 중심에서 또 다른 원을 그려라. 간단하죠. 어떻게 하시면 되죠? 서클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갖다 대면 이게 바로 찍히죠. 그래서 또 다른 원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굳이 이 십자선을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 포인트는 무조건 잡히는 오스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이라든지 호에 중심을 잡으셔야 될 때 쓰입니다. 자,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옵셋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자 옵셋 했습니다. 옵셋하고 거리를 10? 10 그냥 줘볼게요. 10이라고 입력하고 자 테두리 선택해서 안으로 어떻게 돼요? 자 양궁 관역 그러니까 사격 관역판 같이 옵셋이 이렇게 되죠? 자 옵셋 가능하겠죠? 옵셋 됩니다. 자 그럼 트림 될까요? 자 라인 한번 그려보고 자 트림 한번 걸어볼게요. 기준 찍고 잘랐어요. 죽어도 안 잘립니다. 자 원을 트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군데에 맞닿는 점이 있어야 돼요. 두 개. 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니시면 원이 이렇게 되든가 해볼게요. 자 트림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두 개를. 그러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의 교차되는 부분 여기와 여기죠. 자 엔터 치고 여기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잘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이 아니라 아크가 됩니다. 아크가. 자 원과 원 교차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자 트림. 자 기준 정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원을 트림하시기 위해서는 이 한 개의 오브젝트만 있어서는 트림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가 겹쳐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자 그리고 쿼드란트 한번 해볼게요. 자 서클이 이렇게 있는데 쿼드란트라는 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좀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자 쿼드란트라는 게 뭐냐면 원 안에 이렇게 십자선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세요. 십자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0도죠. 0도 부분, 90도 부분, 180도 부분, 270도 부분 요 4개의 포인트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4개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오스냅이라고 보시면 돼요. 4개의 포인트를 자 라인 이용해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에다 갖다 대면 어디가 찍히죠? 0도가 찍히죠? 다시 보시면 90도 180도 270도 자 클로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바로 그리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서클을 이용해서 그리실 수도 있는데 자 서클 자 원의 4분점에 대해서 클릭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센터 갖다 대셔도 되는데 뭐 센터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자 쿼드런트 얘는 무조건 0도 90도 180도 270도 얘는 그 원하고 아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위에 있죠. 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얘랑 얘는 그 원과 호 같은 경우에는 그 오스냅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요거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자전거 체인 많이 그려보시죠. 학원 같은 데 가면 많이 그릴 텐데 자 이거 좀 어려운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자전거 체인을 그릴 겁니다. 와서 그 회사에 갔더니 위에 앉아 계시는 과장분이 자전거 체인을 좀 그려와라
하고 도면을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러면 라인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작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엔터를 딱 눌러요. 이거 맞아요? 이거? 이렇게 그리면 혼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냐? 자, 볼까요? 지금 여기 그려진 라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 테두리 부분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쵸? 이렇게 그리시면 솔직히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그리셔도. 근데 이렇게 그리면 그 나중에 견적 빼거나 그 물량 산출하실 때 조금 난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특히 뭐 전기라든지 배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아니고 서로 크기가 다른 원을 이렇게 자전거 체인처럼 라인으로 연결을 하셔야 될 때, 혹은 같은 크기 원이라도 이렇게 원과 원을 라인으로 연결을 하셔야 될 때는 어떤 걸 쓰셔야 되냐면 이 오스냅 안에 이 탄젠트라는 옵션을 쓰셔야 돼요. 탄젠트.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체크하지 말라 그랬죠. 탄젠트를 체크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걸 체크를 해 놓으시면 엄한 게 잡혀요. 엄한 게. 그래서 탄젠트는 체크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쓰시는 거예요. 탄젠트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얘를 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자전거 체인을 그리는 겁니다. 자전거 체인 요렇게 타고 돌아가는 체인 궤도. 자, 라인이라고 일단 명령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찍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찍으시면 쿼드란트밖에 안 찍혀요. 보이시죠? 쿼드란트 찍히는 거. 이렇게 찍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찍어야 되냐?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 박스가 뜨면 여기서는 Shift에서 손을 떼도 돼요. 예. 여기 보시면 탄젠트라고 있죠. 자, 탄젠트를 클릭 하시고 나서 자, 여기 그려진 이 원에 아무 곳에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어떻게 돼요? 제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라인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자, 여기다가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또 큰일 나죠.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붙이실 때도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저 박스가 보이시면 Shift에서 손을 떼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젠트 보이시죠? 탄젠트 하신 다음에 여기도 탄젠트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무데나 선택을 하셔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엔터 누르시면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인이 아주 정교하게 붙어 있죠. 이 곡선 부분에 그대로 붙어 있죠. 이 탄젠트라는 거는 곡면에 라인을 접할 때 이 만나는 포인트, 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얘 틀린 거예요. 요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마젠타 바꿔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을 면적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면적 손실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견적이 까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사가 아주 난리를 치겠죠. 이거 아주 처음 캐드 하시는 분들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원과 원을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무조건 탄젠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탄젠트입니다. 자, 이 아래쪽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나서 여기 탄젠트. 자,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찍어볼까요? 선택. 자, 제 마우스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포인트 따라오잖아요. 그쵸? 자, 여기 붙이실 때도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나서 탄젠트 하시고 선택 됐으면 엔터. 완벽하죠?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이신 상태에서 트림을 걸어야지 제대로 트림이 되겠죠. 그쵸? 비교를 위해서 제가 쿼드란트 붙인 걸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도 잘랐어요. 그냥 여기도 자르고 그냥 여기도 잘랐습니다.
자, 뭘 비교를 해드릴 거냐면, 자, 위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퍼펙트, 그러니까 완벽하게 붙여놓은 거고, 아래쪽은 쿼드란트를 이용해서 그냥 대충 붙인 거죠. 자, P-에디트 이용해서 제가 간단히 면적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얘랑 자, 면적 한번 봐볼게요. 자, 오브젝트, 얘는 찍어보면 면적이 얼마가 나와요? 157421 면적이 157421 157421 나오죠. 자, 다시 AA, 자, 오브젝트, 얘를 찍으면 얼마가 나오죠? 159291.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앞에 찍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있냐, 157421 요거죠. 자, 159291 얼마 면적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건축회사나 인테리어 회사다 그러면 이만큼 면적이 넓다라는 소리는 견적을 집어넣었을 때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라는 소리랑 똑같죠. 얘는 어때요? 이만큼 까지는 거죠. 그쵸?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요것도 팁입니다. 팁.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원과 원을 라인으로 연결하실 때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 탄젠트 포인트를 쓰셔야 된다. 탄젠트 포인트. 여기 질문 있으세요? 질문.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고 있다, 난해하다, 질문. 자, 질문 있으시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아예 딱 그룹 채팅을 딱 걸어버리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쵸?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잘 안 되시거나 이해 되셨으면 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셨으면 안 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해됐어요? 손누리씨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범수님도 되셨고, 교환님은요? 오케이, 됐고요. 소나무님도 이해되신 거죠? 예. 그리고 실비아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시간이 일단 10시까지 제가 끊기는 할 텐데, 옵션 하나 더 할까요? 자, 이번에 뭘 할 거냐면요, 투포인트 한번 해볼게요. 투포인트. 여기 투포인트 나와있죠? 투포인트. 자, 투포인트는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포인트를. 이거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투포인트. 자,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는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린 거거든요. 자, 볼게요. 서클에서 중심점 찍으신 다음에 반대편 찍으시면 이 라인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쉽죠? 자, 투포인트 볼게요. 서클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투포인트라고 있죠. 투포인트. 자, EP 하시고 엔터 치시면,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투포인트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First end point of circle's diameter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지름의 시작점. 지름의 시작점을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즉, 가운데를 찍으시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이 지름이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투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얘랑 얘랑 차이가 뭐죠? 얘는 중심에서 찍어서 반대편 찍은 거죠. 얘는 왼쪽에서 찍어서 오른쪽 가든가, 오른쪽 찍어서 왼쪽으로 하든가. 이게 더 쉽잖아요. 그쵸? 방법은 이게 더 쉽죠? 얘는 뭐예요? 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얘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자, 일단은 뭐 이런 용도로, 이거는 그냥 책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정사각형이 있을 때, 자, 서클에 투포인트 해서
모서리와 모서리를 연결하면 외접하는 원을 붙일 수 있고요. 서클의 투포인트 안쪽 중심점과 중심점을 선택을 하시면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원을 그려야 돼요. 이쪽에 원을. 자, 제가 가상원 하나 그려볼게요. 서클에서 지름이 50? 반지름이 50이니까 지름 100이겠죠. 자, 무브 이용해서 붙여놓을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그려진 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셨죠? 어휴, 연습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 그려진 원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보조 라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 라인이 없는 경우가 맞아요. 보조 라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100이라고 하고 나서 서클에서 투포인트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바보짓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면 바보짓이에요. 자,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서클을 하시고, 자, 투포인트 합니다. 자, 첫 번째 지름의 시작점 어디에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요렇게 그려야 되니까 지름의 시작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끝나는 점 찍을 데가 없죠? 찍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골뱅이 하시고 길이 컴마 0도.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지름값, 뒤에 나와 있는 꺽쇠 0은 각도. 즉 시작점에서 0도 방향으로 100만큼 가라는 소리죠. 엔터를 딱 눌러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간단하게. 보조 라인이 없어도. 보조 라인을 그리고 안 그리고는 뭐 개인적인 자유이긴 한데, 보조 라인 그리는 시간에 그냥 좌표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하는데 50짜리 원을 그려볼게요. 50짜리. 여기 지름이 50짜리 원입니다. 자, 서클 투포인트.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클릭 하시고, 자, 골뱅이 길이 집어넣고 꺽쇠 하신 다음에 몇 도예요? 180도가 되겠죠. 180도 하고 엔터 딱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자, 요 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는 쭉 나온다 그랬죠. 요런 걸로 쭉 나오는 겁니다. 요런 걸로. 이런 거 학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좀 강사를 해봐서 아는데 안 가르쳐줘요. 귀찮아서. 자, 투포인트는 자, 이게 되셨죠. 자, 이번에는 42분? 3포인트까지 가면 거의 끝났는데 그냥 할까요? 하는 게 낫겠죠? 자, 해보세요. 자, 이렇게 3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야 될 경우,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서클 하신 다음에 3포인트 하셔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첫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냥 바로 연결됐죠. 그쵸? 자, 바깥쪽으로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서클에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딱 이거밖에 없어요. 쉽죠. 그쵸? 자, 근데 이 정도로 쉬우면 제가 안 시키겠죠? 자, 서클의 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럴 때 쓰는 것보다 어떨 때 쓰냐면, 여기 보시면 탄탄탄이라는 게 있어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3포인트 안에서. 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라는. 자, 저걸 어떻게 쓰냐면요. 자, 삼각형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접하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자, 서클에서, 자, 여기 3포인트 있죠? 자, 3포인트 하고 나서, 자, 중심점 찍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가죠. 원이 밖으로 확 튀어나가죠. 튀어나갑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좀 이게 명령어 입력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서클 하신 다음에 3포인트 해서 여기 점을 찍으실 때 탄, 엔터 찍고, 두 번째 찍으실 때도 탄, 엔터 찍고, 세 번째 찍으실 때도 탄, 엔터 찍어요. 그러니까 탄이라는 글씨를 세 번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쓰시면 되냐? 여기에 리본 메뉴 있습니다. 리본 메뉴. 이 리본 메뉴가 앞으로 이제 오토캐드는 이 리본 메뉴 위주로 많이 나갈 텐데, 이거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탄탄탄이라고 있죠. 탄탄탄.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찍어만 주시면 간단하게 들어가죠. 쉽죠? 이런 기능은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기능은 쓰는 게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탄탄탄,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자, 보시는 것처럼 라인과 원 안에도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적용도 되겠죠. 자, 탄탄탄,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적용됐죠. 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적용이 되냐. 이게 되셨죠? 요게 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안 씁니다. 다 거의 이겁니다. 탄탄탄. 이거 아니면 그냥 3포인트. 아까 이것도 보여드려야겠구나. 자, 여기 보시면 아까 2포인트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했죠. 그쵸? 3포인트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3포인트 모서리 똑같겠죠. 중심점 똑같습니다. 얘는 찍는 거는. 자, 3포인트에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탄탄탄. 요것만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그냥 마저 끝낼게요. 이거 원래 서클이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진도인데 제가 좀 말이 빠르네. 그쵸? 말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듣기 어려우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이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요, 그 탄젠트 레디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탄젠트 레디어스. 자, 아까 탄젠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접점, 접선, 이걸 말했죠. 자, 이 탄젠트 레디어스라는 이 기능은 두 개의 충분하다고요? 예. 두 개의 접점과 한 개의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TTR. 우리가 보통 TTR이라고 그러는데, 자, 얘는 어떻게 쓰느냐면, 자, 탄젠트 레디어스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서클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T라고 나와있죠. 대문자 T. 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셔도 돼요. 어떤 걸 쓰셔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서클에 T. 자, TTR 제가 해볼게요. 자, 하기 전에 제가 예제를 하나 그려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치수 기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레디어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원이 어떻게 그려져 있죠? 이 선과 이 선에 닿아 있죠. 두 개의 접선이 보이시죠? 두 개의 접선과 반지름이 지정이 된 거죠. 자, 옆에다가 제가 옮겨놓고 해볼게요. 반지름이 40입니다. 자, 여기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반지름 40짜리 원을 그려야 된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서 TTR 하셔도 되고, 서클에서 T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얘를 먼저 선택을 하셔도 되고 얘를 먼저 선택을 하셔도 돼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른쪽 거 선택, 왼쪽 거 선택. 반지름 물어보죠. 40. 반지름 40 입력하고 엔터. 간단하게 붙이실 수가 있죠. 이게 TTR. 그럼 도대체 쟤는 어디다 쓰느냐? 그죠? 쟤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놈인데 딱 저거 하나 하냐? 자, 이 TTR은 보통 제품 모델링에서 모서리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모서리 부분. 즉,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컴퓨터 모니터 그 내 귀퉁이 보면 둥글둥글하죠? 그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모서리가 이렇게 졌어요. 각이 따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레디어스가, 뭐, 100짜리가 들어와 있겠죠. 100 하면 클려나? 잠깐만요. C, 50. 아, 이거 너무 크다. 반지름을 50으로 보겠습니다. 지름을 50. 그러니까 반지름 25죠. 반지름 25로 이렇게 각을 따야 돼요. 반지름 25로. 그럴 경우에, 이 TTR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접선. 반지름 얼마? 25. 엔터. 됐죠? 자, 첫 번째 접선, 다시. 서클에서 TTR,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접선. 반지름 25. 그래였죠? 자, 다시 TTR, 첫 번째, 두 번째, 반지름 25. 됐네요? 자, 다시 TTR, 첫 번째, 두 번째, 반지름 25. 됐죠? 자, 얘를 트림을 이용을 해서 통째로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요렇게 잘라버리시고 자르시고 엔터 치면 간단하게 모서리 부분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TT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TTR.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를 30으로 잡을게요. 이번에는 30. 자, 서클, TTR. 첫 번째 접선과 두 번째 접선. 반지름 30. 됐죠? TTR. 첫 번째 접선과 두 번째 접선. 반지름 30. 자, 다시 TTR. 첫 번째, 두 번째. 반지름 30. 또 TTR. 첫 번째, 두 번째. 반지름 30. 됐죠? 트림으로 쫙 그어서 쭉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을 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TTR 같은 경우에는 좀 활용도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원과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서클 TTR 접선 뭐 30? 됐죠? TTR 접선 50. 자, 됐죠? 자, 트림합니다. 트림 걸어서 안에쪽과 바깥쪽 자르시면 이런 문양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디자인적인 문양이 되겠죠. 요런 문양도 만드실 수가 있고, 만약에 라인이 이렇게 밖에 지난다고 하더라도 서클에서 TTR에서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접선 100? 좀 너무 큰가?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트림으로 걸어서 이렇게 자르실 수도 있고, 좀 활용도가 많아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디자인적인 걸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활용도가 좀 큽니다. 자, TTR이 좀 많이 잘 쓰이는데, 이게 TTR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477입니다. 자, 서클 TTR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접선 50. 죽어도 안 그려지죠. 왜 안 그려져요? 50이니까 작잖아요. 그쵸? 반지름 주실 때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 거리보다 더 커야 돼요. 반지름이.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부터 이 거리보다 반지름이 커야지만 이 TTR이 완성이 됩니다. 즉, 반지름이 여기보다, 이 거리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가운데서 놀겠죠. 가운데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서클에서 TTR이 약간 좀 변칙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서클에서 제가 TTR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접선과 두 번째 접선 뭐 200 할까요? 이게 그렸죠. 그쵸? 자, 서클 TTR 이번에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하고 반지름을 한 1000을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바깥쪽으로 들어가요. 바깥쪽으로. 요거 들어가는 거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서클에서 TTR을 해서 안쪽과 안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반지름을 1000을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엄한 방향으로 튀죠. 즉, 내가 지정하는 부분, 이 지정하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TTR이 들어간다라는 거, 내접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좀 어렵다거나 이해 안 되신다, 좀 어렵다, 이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있으세요? 전부 다, 결국은 전부 다 네이트로 다 저한테 말씀을 하시네요. 질문! 질문 없으세요? 자, 영성님 없다 그러셨고, 경환님하고, 범수님하고, 우리씨, 우리님, 세 분. 빨리 대답하세요. 네, 되시고, 없고, 범수님도 없으시고, 우리씨, 이게 되셨고, 우리씨가 다 배웠죠? 학원 다니시니까. 지금 다 배우신 것 같은데? 아하, 오케이. 이거는, 아, 자, 오케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리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자, 제가 오늘은 숙제를 내준다 그랬죠. 그쵸. 제가 그 드린, 제가 준비하세요라고 한 책 아마 볼 텐데, 그 책 보시면요, 과제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저한테 저장을 해서 주시면 돼요. 근데 뭐 굳이 제가 숙제 검사는 뭐 강제를 띄진 않을 텐데, 주시면 제가 보고 답을 달아드리겠죠. 그쵸. 어떻게 그리시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죠. 근데 안 주시면 뭐 그냥 넘어가겠죠. 다 이해를 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숙제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아마 책이 다 틀릴 텐데 대략 182페이지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182. 과제는 182입니다. 182페이지까지 하시는데, 모르는 건 체크를 하세요. 그냥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는 거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질문 게시판에 올리시면, 여러분들 스터디, 스텝을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분이 아마 답을 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오늘 배운 거는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제 화면 마지막으로 보시고 10분 안에 끝납니다. 자, 화면상에 일단 뭐 이런 그림 있겠죠. 자, 옵셋 50이네요. 50, 50, 50, 50 됐죠? 자, 트림 이용해서 자릅니다. 자, 펜스 걸어서 잘랐죠. 됐죠? 트림에서 펜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쪽에도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러로 얘 한 번에 다 끝낼 겁니다. 자, 얘는 지름이 10이니까 D를 이용해서, 디아메타를 이용해서 10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디아메타에서 지름 20 됐죠? 그 다음에 서클 2포인트 이용을 해서요. 자, 중심점, 교차점. 자, 미러 할게요. 자, 미러 선택하시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쵸? 얘는 미러에서 얘는 반을 접으면 돼요, 그냥. 그쵸?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아까 45도로 쳐가지고 넘기는 거 보셨죠? 자, 미러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요 라인과 요 라인의 중심 찍고요. 골뱅이 1에 꺽쇠 45도 하고 나서 엔터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하나 완성. 1분도 안 걸리네. 그쵸? 빨리 그리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자, 얘도 뭐 미러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자, 볼게요. 자, 일단 원이 들어가면 중심선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은. 자, 옵셋. 자,
자, 50 빠지고요. 그리고 30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위로 30, 그 다음에 20, 50이니까 다시 30 위로 이렇게 빠지겠네요. 여기 안 붙었잖아요. 자, 어떻게 된다? 이거 붙여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붙여야 되면 어떻게 돼요? 트림 하신 다음에 기준 찍고 엔터 누르시고 Shift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익스텐드가 돼요. 다 쭉 늘어납니다. 자, 되셨으면 옵셋 50 해서 얘 이렇게 튕겨주시면, 자,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리고 쓸모없는 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트림을 이용해서 다 자르시면 되죠. 자, 트림을 이용해서 싹 정리를 할게요. 얘는 지우시고 얘도 이렇게 지우시고요. 자, 반쪽 그렸네요. 아, 저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자, 서클 TTR 두 개의 접선 반지름 5, 다시 TTR에서 두 개의 접선 반지름 10 됐죠? 자, 여기 원이 그려지는데 아래쪽에서 그리시면 돼요. 아래쪽에서 지름 40. 자, 무브 하겠습니다. 무브에서 베이스 찍고요. 위로 40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골뱅이 하신 다음에 길이값 꺽쇠 90도 위로 올라가면 되죠. 위로 엔터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위로 올라오겠죠. 자, 미러 합니다. 미러 하는데 어떻게 하라 했어요? 미러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떨어진 애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들만 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미러 반대쪽으로 넘기고 트림 이용해서 여기 확 잘라버리시면 되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네요. 도면이. 그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도면. 제가 좀 그리기 어려운 것들만 손을 그려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은, 자, 세 번째 그림은, 자, 서클. 서클이 아니구나.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옵셋 30, 여기도 30. 자, 트림 걸겠습니다. 펜스 됐죠? 자, 그리고 이쪽에 20짜리 라인이 하나씩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옵셋 20 됐죠? 트림 걸어서 됐네요. 자, 미러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러 됐죠? 자, 서클에서 3포인트 이용을 해서요, 바깥쪽에 이렇게 원을 딱 그립니다. 바깥쪽에 원을 요렇게 붙여서 그렸죠. 자, 서클 TTR.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요, 반지름이 5예요. 5.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가운데는. 이게, 잠깐만요. 제가 그림이 틀렸네. 서클에서 3포인트로 얘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서클에서 TTR,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접선, 반지름 5. 얘만 있으면 이 그림 끝나요. 왜? 미러 하시면 되니까. 자, 볼게요. 미러. 얘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와 여기를 찍으시면 어떻게 돼요? 요 기준으로 해서 일로 날아가죠. 자, 미러 합니다. 반으로 자르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또 선택을 이렇게 해서 반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죠. 그쵸? 됐죠? 뭐 가운데는 대략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작업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처음이시니까 좀 헷갈릴까봐 지금 해드리는데, 원래는 제가 잘 안 그려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거나 외부 기업체 강의를 나가면 제가 별로 그려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제가 많이 하는데, 일단 이게 온라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좀 그려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뒤에는 뭐 숙제니까 제가 그려드리는 게 좀 그렇네요. 자,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이나 뭐 잘 이해 안 되시거나 뭐 따로 질문하시는 점 있으세요? 자, 답변 좀 해주시고요.
왜 이렇게 다 조용하지? 답변. 자, 이해 다 되셨으면 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범수님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선님도 없으시고, 교환님도 없으시고, 우리님도 없으시죠? 손으리씨도. 잘 되세요, 이해는? 이렇게 뭐 어려우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하진 않나요? 좀 뭐 빠르다거나 아니면 좀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한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오케이, 영선님 되셨고, 우리님은 속도가 빠르다고요? 제가요 이거 말이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빠르면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미러하는 속도가 부럽다고요? 캐드 한 20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쭉 나가시면 되고, 내일 어떻게 되지? 내일 제방 트는 거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거 다시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들으셨던 거 다시 한번 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카페 스텝이 방송을 열어줄 거예요. 카페 스텝이. 그러면 그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거시면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마 내일은 카페 스텝이 아마 대답을 대신 해줄 거예요. 되셨죠? 그럼 고생하셨고요. 금요일 밤인데 너무 불타는 밤 보내지 마시고 안녕히 주무세요.